안녕하세요. 아이정말 공작 소장 아이정말입니다. 1부에 이어 CG125의 리뷰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를 보지 않으신 분은 1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CG125를 구입하거나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이크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바꾸어가며 타는 것이 클래식 오토바이의 큰 매력 중 하나이기 때문일 텐데요. 게다가 CG125는 다양하고 저렴한 커스텀 파츠가 많아서 커스텀에 적합한 바이크로 유명합니다. 보통 구입 시에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 된 걸 사거나 구입 후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료 탱크나 휀다, 시트 등을 커스터마이징한 신차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는 20년식의 순정 상태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구매 후 조금씩 바꾸어 보고 싶어서 순정 상태의 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커스터마이징한 내역과 흔히들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입 후 제일 먼저 하는 커스터마이징이 후면 짐대 탈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후면 짐바지는 바이크 구입 후 바로 탈거하였습니다. 짐차 같아 보여서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시트 교체까지 생각해서 탈거한 것인데 정작 시트는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CG125는 짐바지가 없으면 물건을 실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짐바지가 있으면 탑박스를 장착하던가 그물망을 덮어 물건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짐바지에 사이드백을 거치할 수도 있으며 텐덤 시에도 짐바지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짐바지 탈거 전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조등의 경우 대부분 원형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사각 순정 전조등이 클래식한 멋이 있지만 아무래도 투박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전조등을 원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하였는데 받아보니 전구 소켓 부분이 녹슬어 있고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케이스만 쓰고 내부 부품은 순정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국산 오토바이 중 전조등이 호환되는 것을 찾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LED로 교체하는 분이 있는데 LED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크부츠는 저렴한 가격에 드레스업 효과가 높은 커스터마이징입니다. 포크부츠를 장착하려면 포크를 먼저 분리해내야 합니다. 장착 과정은 그림과 같이 앞바퀴의 케이블들을 분리하고 앞바퀴 축을 빼내 앞바퀴를 분리합니다. 다음 앞 휀다의 나사와 포크를 고정하는 나사들을 풀고 포크를 빼내 장착하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이어서 포크부츠를 반으로 자르고 끼워 넣은 후 순간 접착제로 붙여서 장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포크부츠 상단의 고정 클립 장착이 어려워서 케이블 타이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포크부츠도 저는 알리에서 구매하였는데 이 또한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고무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사출된 마감 부분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한 냄새도 많이 나서 저는 몇 번 세척한 후에 장착했습니다. 후면 짐바지 탈거 후 수납 공간이 전혀 없어서 알리에서 사이드백과 사이드백 브라켓을 구입해 달았습니다. 방수를 고려하여 왁스 코팅된 캔버스 천을 소재로 하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구매 후 단색으로 심심해 보여서 가방에 패치를 붙여주었습니다. 차대에 고리가 달린 벨트를 고정하고 이 고리에 가방을 장착하는 형태이고, 이 경우 바퀴가 가방에 닿게 되어 추가로 브라켓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브라켓은 양쪽이 정확히 대칭이 되지 않고 미묘하게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순정 계기판은 생김새로 봐서는 누구나 가장 먼저 교체하고 싶어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계기판을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알리에서 파는 계기판이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평이 많고 교체 시 기존 키박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연료 탱크와 핸들락 키 외에 시동키를 추가로 들고 다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순정 계기판의 모든 기능과 표시 등을 가지고 있는 커스텀 계기판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계기판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차체의 우양 혼다 마크는 프론트 포크 로고 패널, 연료 탱크, 엔진 옆면, 안장 뒷부분 4군데가 있습니다. 프론트 포크 로고 패널은 간단히 탈착이 가능하며 혼다 마크 부품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연료 탱크의 엠블럼도 교체 부품을 판매하며 나사 2개만 풀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안장의 로고는 아세톤으로 인쇄된 부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연료 탱크의 우양 혼다 엠블럼의 우양 부분을 줄톱으로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을 퍼티로 메꾼 후 잘 손질한 후 무광 흑색 락카로 마감하여 장착하였습니다. 시트 역시 교체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커스텀 시트를 사용해 본 분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순정 시트에 비해서 승차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교체 시 텐덤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CG125의 뒷쇼버가 단단해 많이 튀는 편이라 시트가 쿠션감이 떨어지면 승차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시트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트 교체 시 주의할 점은 인젝션 타입의 경우 짧은 시트로 교체 시 뒷 휀다 윗부분에 ECU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시 ECU의 장착 위치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수평이 맞지 않거나 배선이 씹히게 되면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ECU의 위치 변경 시 보통 우측 사이드 가드 안쪽으로 수평을 맞춰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인 가드는 탈거를 하거나 간소화된 체인 가드로 교체하는데 이 경우 체인이 밖으로 노출되어 오염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주어야 하고 옷이나 사이드백, 텐덤자에 발이 빨려 들어갈 위험도 생기게 되므로 교체 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정 미러가 제 경우엔 조금 작게 느껴져서 가로로 긴 미러가 있으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바엔드 미러로 커스텀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바엔드 미러의 경우 보기 불편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장착 후 다시 떼어냈습니다. 주의할 점은 CG125의 백미러 나사산이 양쪽의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커스텀 미러 구입 시 양쪽 나사산 방향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연료 탱크는 취향에 따라 순정 연료 탱크를 도색하거나 도색된 연료 탱크로 교체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알리나 타오바오의 다양한 연료 탱크를 팔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인젝션 CG125에는 맞지 않습니다. 구입 시 판매자에게 바이크 연식과 모델, 제조사 등을 밝히고 호환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색 시에는 보통 연료 탱크와 양쪽 사이드 가드도 같이 색을 맞추어 도색을 합니다. 연료 탱크를 교체하면 연료 탱크 키가 추가되므로 이것도 좀 귀찮은 점입니다. CG125는 핸들에 공간이 많지 않아 핸드폰 거치대나 액션캠, USB 충전 포트 등을 장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요란스럽지 않고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주행 중 잘 보이는 위치에 거치가 가능한 제품을 고르다 보니 SP 커넥트 미러 마운트형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폰의 경우 장시간 거치 시 진동으로 인해 카메라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한 거치대를 구입하거나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구형 핸드폰을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쿼드락이나 SP 커넥트의 경우 이를 대비한 부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이나 액션캠, 블랙박스 전원 공급 등을 위해 USB 충전 포트를 추가로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관련 부품이므로 신뢰성 있는 제품을 장착해야 합니다. 보통 데이토나나 코미네, 디젤 제품을 장착하는데 저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코미네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디젤 제품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제품 특성상 CG125에 거치할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휀다의 경우 숏 휀다로 교체를 하거나 탈거를 합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은 타지 않아서 상관은 없지만 비가 개고 나서 진흙길을 달려본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커스텀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운전자까지 진흙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핸들은 카페레이서 커스텀을 위해 세퍼레이터 핸들이나 일자형 핸들로 많이 교체합니다. 핸들 교체 시에는 교체 후 포지션에 대해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퍼레이터 핸들이나 일자 핸들의 경우 앞으로 더 숙여진 자세를 요구하므로 장시간 라이딩 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교체 시 포지션이 힘들 것 같고 순정 핸들이 편해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정 핸들의 경우 액세서리 거치를 위해 크로스바를 추가로 장착하여 거치 공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순정 상태로 주행해보면 바퀴가 얇아서 대다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초기 주행 중 홈이 파여진 도로를 주행할 때 흔들거려서 폭이 넓은 타이어로 교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한 분이나 다른 바이크 타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교체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여 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보통 타이어 교체 시 18인치에서 폭을 넓히거나 오프로드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데 타이어 폭을 넓히는 경우 뒷바퀴를 앞바퀴로 옮기고 뒷바퀴를 3.5 이하로 교체를 합니다. 3.5를 넘어갈 경우 쇼바, 리어암, 휀다, 스탠드도 같이 교체하여야 합니다. 오프로드 타이어로 교체 시 주행감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으며 광폭이든 오프로드 타이어든 교체를 하면 최고속이 떨어지게 됩니다. 순정 타이어 장착 시 최고속은 내비 기준으로 100km 정도 나옵니다. 보통 머플러는 순정 머플러의 모양이나 배기음이 만족스럽지 않아 교체를 하게 됩니다. CG125는 차체가 작아 자동차 사각에 들기 쉬운 데다 머플러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 도로 주행 시 차들이 인식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기음이 큰 머플러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머플러 교체는 구조 변경 대상이므로 구조 변경 대행까지 해주는 업체에 맡기는 편이 좋으며 직접 할 경우 카페 등에 공유된 도면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려할 점 한 가지는 머플러 교체 시 연비가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6개월) 정도 타보니 커스텀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커스텀 파츠가 거의 중국산인데 이게 저렴하긴 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다들 똑같은 부품으로 똑같은 부분을 커스텀하니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드레스업 관련 이외의 안전에 관계된 건 더더욱 중국산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중국산이 아닌 호환 부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호환 부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며 설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호환이 되는지에 대한 부담과 만만치 않은 가격도 감수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커스텀을 하려면 전문샵에 맡기거나 애초에 커스텀 된 것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샵에 맡기면 오토바이 한 대 가격을 훌쩍 넘으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구입 시 본인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수준을 정하여 이에 맞게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언급한 항목뿐 아니라 이외의 항목도 포함하여 하나씩 커스터마이징 하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